당뇨인데 홍삼 먹으면 오히려 저혈당 온다던데 진짜인가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 종종 듣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지인이 선물했는데 혈당 때문에 복용이 걱정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거나 드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에 부담은 덜고 혈당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여름 보양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한의사입니다. 요즘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췌장에 부담을 덜어주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름철 당뇨 보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되면 다들 보양식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당뇨인에게 좋은 보양식의 조건은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먹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되 너무 기름지지 않아야 하고 탄수화물은 과하지 않아야 하고 채소와 수분은 충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기력이 떨어질 때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삼계탕 떠올리실 텐데요. 삼계탕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는 고기가 푹 오래 끓인 닭입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인데요. 닭고기 자체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괜찮지만 껍질까지 다 먹고 찹쌀을 많이 넣고 국물까지 진하게 드시면 열량이 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계탕 한 그릇의 열량은 무려 900kcal를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삼계탕을 드시더라도 껍질은 조금 줄이고 찹쌀은 적게, 국물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당뇨 관리의 핵심은 췌장을 쉬게 하면서도 기력은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이제부터 정말 추천하고 싶은 여름 보양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이 여름에 꼭 챙겨 먹는 보양식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추어탕입니다. 당뇨인에게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기름진 고기보다는 비교적 담백한 어류가 더 부담이 적습니다. 추어탕은 잘만 먹으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꽤 괜찮습니다. 미꾸라지는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추어탕의 가장 큰 장점은 탄수화물 비중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여름철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건 밥의 양입니다. 추어탕이 좋다고 해서 밥까지 많이 먹으면 혈당 관리에는 불리할 수 있으니 밥은 적당히, 건더기는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시래기나 채소 건더기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식사 구성이 한결 균형 있어집니다. 여기에 들깨를 듬뿍 넣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들깨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는 혈당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드실 때는 밥을 중심으로 먹기보다는 시래기 건더기를 먼저 충분히 드신 후에 밥과 국물을 마지막에 적당히 즐기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여름 제철 채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여름철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 부담 없이 곁들이기 좋은 채소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부드럽고 소화가 비교적 쉬워서 여름 반찬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좋아서 입맛을 돋워주고 적은 양으로도 반찬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채소를 추천한 건 아닌데요. 이런 채소들을 잘 활용하면 식사량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은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에 국수를 포기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때는 무작정 밀가루 면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오이, 깻잎, 도라지 같은 채소를 함께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콩국수는 여름에 자주 찾는 메뉴인데요. 콩 자체는 단백질도 있고 포만감도 좋아서 당뇨 식사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입니다. 면을 많이 먹으면 결국 탄수화물이 많아지니까 면은 조금 줄이고 콩국은 충분히, 채소는 넉넉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밀가루 면보다는 메밀면이나 통밀 성분이 들어간 면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설탕보다는 약간의 소금을 쳐서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무더위에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무작정 끼니를 거르는 것처럼 불규칙한 식사는 췌장을 오히려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유와 삶은 달걀 조합은 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유는 당류가 적은 제품을 고르면 부담이 덜하고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식사 사이에 간단히 드시거나 정말 입맛이 없을 때 한 끼를 가볍게 대체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릴게요. 여름이라고 수박, 참외, 복숭아 같은 제철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양이 많아지면 혈당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스로 마시거나 갈아서 마시면 더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한 번에 한 주먹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식후 간식처럼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삼계탕은 먹더라도 양을 조절하여 먹는다. 2. 추어탕은 당뇨인에게 부담이 적은 보양식이다. 3. 콩국수 먹을 때는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챙긴다. 결국 중요한 건 특별한 음식 하나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혈당을 덜 올리면서 기력을 채우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달고 시원한 음식에 손이 가기 쉽지만 당뇨가 있다면 그럴수록 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챙기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는 것.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여름을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당뇨인데 홍삼 먹으면 오히려 저혈당 온다던데 진짜인가요? 이 질문 진료실에서 종종 듣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지인이 선물했는데 혈당 때문에 복용이 걱정되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에게 홍삼을 추천할 만한지 연구 결과와 실제 진료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홍삼 외에도 궁금하신 다른 건강식품, 한약제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논문이랑 실제 진료 경험 바탕으로 또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약을 많이 먹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인의 경우 설탕 많이 들어간 홍삼 제품을 피하고 일반적인 홍삼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이후 당뇨나 인슐린을 쓰는 당뇨인의 경우 약과 홍삼이 같이 작용해서 혈당이 생각보다 더 떨어져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어도 되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절해서 먹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홍삼이 저혈당을 유발하느냐는 논란만 보아도 홍삼이 어느 정도 혈당 강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홍삼이 정말 혈당을 낮출까요? 워낙 홍삼이 그냥 면역력, 피로 회복에 유명해서 그렇지 홍삼 관련한 혈당 쪽 연구도 꽤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 성인을 홍삼 섭취군과 위약군으로 나눴더니 홍삼을 먹은 그룹에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이 각각 약 9에서 11% 정도 낮아졌다는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인슐린 분비 기능 개선, GLP-1 같은 호르몬 증가 이런 부분도 보고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세노사이드와 같은 홍삼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혈당이 급하게 치솟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에게 홍삼이 꽤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저혈당 논란이 나온 것일까요? 포인트는 홍삼 자체가 아니라 당뇨약 플러스 홍삼의 조합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와 사례 보고에서 썰폰 계열 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환자가 여기에 고농축 홍삼 제품을 꾸준히 같이 복용했을 때 예상보다 혈당이 더 많이 떨어져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인슐린 분비를 늘리거나 체내 인슐린 농도를 직접 올리는데 홍삼도 인슐린 분비 기능, 혈당 조절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둘이 합쳐져서 생각보다 세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이 길어졌을 때, 식사량이 줄었는데 약과 홍삼은 그대로 먹었을 때, 이럴 때 저혈당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뇨인이 홍삼 먹으면 저혈당 온다가 아니라 당뇨약, 인슐린을 쓰는 분은 용량 타이밍 조절 없이 막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그만큼 홍삼의 혈당 강화 작용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한편으로는 당뇨인의 혈당 강화를 위한 당뇨약이 체내의 건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정말 혈당 그 자체만 낮춰준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바로 홍삼이 들어간 간식인데요. 홍삼 캔디, 홍삼 젤리, 홍삼 음료 등등 홍삼 성분이 들어있으나 달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홍삼 성분 자체보다 설탕, 가당,
시럽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홍삼이 혈당에 도움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첨가당 때문에 오히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런 달게 만든 홍삼 제품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액상차, 농축액, 캡슐, 분말처럼 당을 따로 안 넣은 홍삼 제품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달달한 간식형 홍삼은 당뇨인에게 안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연구 개발한 혈당 바로를 추천드립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바나바잎 추출물과 홍삼을 주성분으로 하는데요. 혈당 바로를 드시는 분들은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혈당 관리를 1대1로 과외처럼 도와주니 고혈당도 저혈당도 모두 방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1. 홍삼은 당뇨인에게 면역력 증진, 피로감 개선뿐만 아니라 혈당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2. 하지만 생각보다 홍삼이 혈당 강화 작용이 세기 때문에 양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 올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3. 홍삼을 고를 때는 어떤 형태의 홍삼인지 설탕 시럽이 함유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리는데요.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주변에 홍삼 선물 앞에서 고민 중인 당뇨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